우리나라의 며느리라면 고부 갈등 하나 정도는 갖고 있기 마련이죠. 물론 그런 거 전혀 없는 분도 계시겠죠? 저도 고부 갈등을 겪지 않는 며느리 중에 하나랍니다. 참 좋은 시댁에 시집 와서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시댁은요, 과장 조금 보태서 1분이면 도착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살던 아파트예요. 시부모님께서 저희의 신혼집을 여기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더러 몸만 가지고 오라고 하시던 분들이에요. 드라마 시나리오였다면 빈털터리 며느리를 구박하고 멸시하는 그런 스토리가 됐겠죠? 하지만 걱정도 무색하리만큼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딸 같은 며느리? 저희 시부모님은 그 얘기 들으시면 코웃음 치세요. 시부모님도 딸 가진 부모거든요. 그래서인지 며느리와 시부모는 어려운 관계이고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잘하는 건 당연히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어요. 가장 큰 행사인 명절을 예로 들면 며느리들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저도 시댁 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꼭 시부모님께서 챙겨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며느리들만 받는 용돈 봉투입니다. 아들들한테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게 하세요. 며느리로서 시댁의 행사에 손을 놀릴 수는 없으니 일은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고마워해야 할 일이기에 성의 표시를 하는 거라 말씀하세요. 쪼잔하게 10,000원, 20,000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려 각각 70만 원씩 주십니다. 2일 일하고 70만 원. 이런 일자리가 어딨어요? 가 시집 왔을 때는 50만 원이었는데 물가가 올랐다며 조금씩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70만 원을 받았네요. 어버이날이나 신정,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인사드리러 가면 기본 2, 30만 원이에요.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지 베푸는 것도 산타 할아버지 같아요. 그리고 아주버님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단지 내에 다 모여 살아요. 막내인 신우는 아직 결혼의 뜻이 없어요. 말은 안 하지만 비혼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신우의 뜻을 존중해 주셔서 결혼에 대한 얘기는 일절 안 하십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저희 남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똑부러진 게 신우거든요. 이렇게 좋은 시댁인데 시댁과 관련된 답답한 일이 생긴 게 의아할 정도네요. 시댁과 관련된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시댁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저와 동지이자 같은 입장인 형님 때문입니다. 저희는 딸 하나, 아주버님네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아주버님네 애들은 나이 터울이 조금 있는데 그 집 딸이 저희 딸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둘 다 초등학생 여자아이예요. 아들은 이미 고등학생이고요. 그래서 형님과 자주 만났어요. 형님과 동서로서 또는 딸 가진 친구로서요. 애들은 1살 차이인데 엄청 잘 지냅니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죠. 어릴 때부터 둘이 붙어 놀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네요. 저는 자택근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받아서 집에서 일을 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형님은 쭉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자식을 케어하는 문제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형님보다 조금 편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많이 도왔죠. 손이 많이 필요한 아기 시절에는 각자 케어하는 입장이었고 애들이 부모의 손을 덜 필요로 하는 시기부터는 제가 형님을 돕는 입장이었어요. 종종 저희 집에서 둘이 논다던가 형님이 늦어지는 날에는 저녁을 챙긴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이게 제 입장에서도 이득이었던 게 저희는 외동이잖아요. 딸이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하고 휴대폰만 만지는데 언니가 있으면 둘이 너무 잘 놀아요. 심심할 때는 저더러 같이 놀자고 조르기도 하거든요. 둘이 붙여놓으면 저는 아무런 방해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챙긴다던가 간식을 챙기는 일 정도는 제게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형님도 종종 고맙다고 말씀하셔서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만족했고요. 실제로 형님께는 뭘 받은 게 없지만 저도 저조차고 한 일인걸요? 근데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종종 형님네 딸을 봐준다는 걸 시어머님도 아시는 상황이에요.
1, 2년 그랬던 게 아니니 모르실 수가 없죠. 해라 하지 마라 등 어떠한 간섭도 없으셨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심각하게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던 어머님인데 그날만큼은 차갑게 맞아주셨네요. 영문도 모르고 죄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내가 오늘 널 왜 불렀는지 알겠니? 아니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어른들끼리 문제가 있어도 애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너는 어른이잖니? 네? 어머님, 저 어머님 말씀 이해 못하겠어요. 정말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니? 땡땡이가 아무리 조카라도 거의 네 자식이나 다름없지 않니? 매일 얼굴 맞대고 사는데 어머님, 저 땡땡이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제 자식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아끼고 있어요. 네가 땡땡이한테 한 짓들 내가 알고 하는 소리다. 그래도 발뺌 말겠냐?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형님한테 다 들었다. 걔네보단 너네가 더 여유가 있잖니? 그렇게 계산기 두드려가며 애한테 못할 짓 한 게 잘한 거니? 어머님, 형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형님이랑 땡땡이랑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제가 형님하고 땡땡이랑 연락한 거 보세요. 저는 어머님께 제 휴대폰을 보여드렸어요. 형님과 조카와의 메신저 내용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형님과는 간간히 안부를 물으면서 고맙다 괜찮다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형님이 제게 애 봐줘서 고맙다 하시면 저는 조카가 저희 집 오는 거 좋으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수고비라도 챙겨줘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하시면 그런 거 필요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요. 제가 집에서 일하면서 커피 한잔 할 때 형님 생각나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인터넷 쇼핑하다가 괜찮은 게 보이면 형님께 알려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조카도 휴대폰이 있어서 그날 먹고 싶은 게 생각나면 해달라고 연락하고 그래요. 오늘도 놀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말에는 보고 싶은데 얼른 안 오고 뭐하냐고 장난스럽게 대답도 해요.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이 전부입니다. 현재 휴대폰을 쓴 지도 오래돼서 옛날의 기록도 모두 남아있어요. 어머님, 저 형님하고 땡땡이하고 이렇게 잘 지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네가 애를 굶기고 구박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제가 땡땡이를 구박했으면 땡땡이가 이렇게 저한테 서스럼 없이 연락을 했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니? 형님한테 들으셨어요? 제가 땡땡이 구박한다고? 그래. 지금까지 애 봐준 건 고마운데 보답을 못했다고. 그래서 네가 서운한 마음에 몹쓸 짓을 했다고 들었다. 자기가 잘 풀어볼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니?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부를 게 아니었구나. 저와 어머님이나 차마 말을 더 잇지 못했어요. 정황은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형님과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이 주제가 나왔대요. 어머님은 형님이 제게 뭐라도 챙겨주며 애를 부탁하는 줄 아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것도 오고 가지 않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성의 표시라도 하라며 혼을 내셨대요. 근데 형님은 제가 안 그래도 애를 구박해서 속상한데 미안한 입장이라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다고 했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들던지요. 도대체 형님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무슨 서운한 게 있길래 나를 이렇게 매도할까? 나만 사이가 좋다고 느꼈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과 저는 해답을 알 수가 없었죠. 결국 형님을 불러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 얘기 들었어요. 제가 조카한테 몹쓸 짓을 했다고요? 아니, 동서. 그게 아니라. 형님,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저 지금까지 형님한테 10원 한 장 못 받았어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다는 거 형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형님한테 서운한 티 낸 적 있었어요? 저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동서 미안해. 동서를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 어머님께 혼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간 것 같아.
항상 동서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인데 어머님께 혼까지 나니까 서러웠어. 그래서 내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형님은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고, 어머님은 차마 못 보시겠는지 고개를 돌리고 한숨만 쉬시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었어요. 형님은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거겠죠? 그동안 형님이 저를 미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에게 그 문제를 떠넘길 사람은 되겠죠. 그날 결국 온 가족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보다 많이 화를 내셔서 저희는 몇 마디 꺼내지도 못했어요. 저와 남편은 살짝 얼이 나간 상태였달까요. 형님은 결국 눈물까지 보이며 사과를 하셨어요. 형님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차마 형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네요. 제가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은 탓일지, 그런 저희의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아버님께서 결론을 내주셨어요. 보통 사소한 일에는 간섭을 안 하시는데 일이 커졌을 때는 중재를 해주십니다. 일단 몇 년 동안 제게 애를 부탁한 만큼 보상을 해주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도움을 받았으면 성의 표시를 하는 게 예의라고요. 그리고 형님에게 당분간은 저희 집에 애를 보내지 말라고 하시네요. 제게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때 가서 저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버님께 사과와 함께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그동안 재수 씨가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택도 없지만 살면서 조금씩 갖겠다 하시네요. 이걸로 남편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요. 형님이 직장 생활은 하시지만 친정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아주버님 외벌이인 셈인데 평범한 직장인이 갑자기 무슨 수로 큰 돈을 만들겠어요? 저는 이것도 아주버님이 노력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코 적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님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거짓이 아닌 진심처럼 느껴졌네요. 저는 속이 시원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한 게요. 괜한 어른들 싸움에 애들만 피해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애들이 워낙 죽고 못 사는 사이라 억지로 갈라놓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도 조카가 저희 집에 와서 좋았던 점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조카를 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당분간은 조카와 거리를 둘 예정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물론 다시 조카를 보게 된다면 그때는 형님과 시간 보상 등등 확실히 정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남들처럼 받을 생각은 없지만 진작에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받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애를 보내는 걸 형님이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않도록요.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런 조건들 하에 조카를 봐주는 건 괜찮겠죠? 아니면 아예 조카를 봐주지 않는 게 나을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